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성이고요. 아직은 짝을 찾지 못해 미혼이네요. 오늘은 한 형수님과 겪게 된 저의 미묘한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작은 회사에는 사장님까지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도 작고 직원들이 몇 명 없다 보니 서로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보다 4살 많은 39살 된 과장님하고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김 과장님으로 부르죠. 김 과장님하고 저하고 유독 친해지게 된 계기는 김 과장님과 제가 비슷한 취미가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휴일에도 같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선 운동이나 게임 같은 관심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 자체도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의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김 과장님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 유부남인데요. 둘이서 술을 마시다 보면 가끔 김 과장님 집에서 술을 한 잔씩 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과장님의 형수님을 집에서 종종 뵌 일이 있는데요. 김 과장님은 배가 불쑥 튀어나온 전형적인 한국 아저씨이지만 형수님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매도 끝내주시고 솔직히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을 때 김 과장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는 날은 형수님도 볼 수 있고 해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김 과장님의 형수님하고도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사이는 아니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곤 해요. 정말이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시지만 성격도 최고로 좋으신 것 같아요. 저와 김 과장님은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딱 한 가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인데요. 우리 김 과장님은 낚시를 또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다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따라서 낚시를 다녀보기는 했지만 저는 낚시에는 큰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할 나이여서 그런지 낚시의 참맛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김 과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대서 몇 번 같이 낚시를 다녀온 일이 있기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주말에 같이 밤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1박 2일로요. 같이 어울리는 게 재미는 있었지만 1박 2일로 낚시를 가는 건 좀 꺼려져서 거절하려는데 김 과장님이 자기 와이프도 같이 가는데 내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하고 둘이 1박 2일 낚시를 떠난다면 재미가 없겠지만 형수님이 같이 가면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편한 사람이요. 친해지고 싶고. 김 과장님의 형수님이 저에게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같이 가서 바람도 쏘이고 하면 더 친해지지 않을까 해서 밤낚시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혹시 아나요? 형수님이 본인 닮은 여동생이 있어서 저를 소개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기대를 품고는 밤낚시를 떠나기로 한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왔고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셋이서 차를 몰고 밤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마치 학창시절의 소풍 가는 느낌까지 나더라고요. 간만에 바람을 쏘이러 나온 기분도 좋았고요. 같이 한 차를 타고 있으니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형수님의 화장품 냄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낚시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들르는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지 풍경이 기가 막히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곳에
유쾌한 김 과장님과 또 제가 좋아하는 형수님과 같이 있으니 마음이 무척이나 들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숙소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된 상황을 보니 김 과장님이 방을 한 개만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왜 방을 한 개만 잡으셨냐, 형수님도 있는데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김 과장님은 밤낚시를 나가게 되면 잠잘 일이 없으니 방을 두 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 참, 나는 밤새면서 낚시하기는 싫은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무렵 김 과장님과 저는 밤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갔죠. 형수님은 숙소에 혼자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밤낚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방파제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낚시대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바람은 쌩쌩 불고 날은 춥고 기침나면서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숙소에 먼저 돌아가서 쉬면 안 되겠냐고 했죠. 김 과장님도 제가 낚시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터라 해롱거리는 저를 보더니 먼저 돌아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월척을 잡아서 돌아가겠다면서요. 돌아가면 저랑 형수님이랑 한 방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형수님이랑 단둘이 있게 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자기 와이프하고 저를 믿는 건 좋은데 야심한 밤에 둘이 한 방에 있게 두고 본인은 낚시를 계속하고 오겠다니 우리 김 과장님도 참 낚시에 미친 사람이기는 했죠. 아무튼 저는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새벽이라도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 김 과장님은 낚시 초보자는 그냥 가서 잠이나 자두라고 하더라고요. 밤낚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낚시가 그렇게 좋은 건가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추워서 저는 얼른 숙소로 돌아갔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형수님은 혼자 방에 누워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님을 두고 혼자 돌아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수님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님과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형수님하고는 대화도 잘 통하고 누나 같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둘이 한 방에 있으니 마치 애인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김 과장님하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낚시하는 것보다 100배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벽이 되었을 때쯤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불을 깔고 한숨 자려고 하는데 숙소가 워낙 후져서 난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늦가을 시점이기는 했지만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밤 기온이 엄청 낮았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문틈하고 창문 틈으로 바람도 솔솔 들어오는데 두툼하게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있어도 춥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저도 추웠는데 형수님을 슬쩍 보니 엄청 추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춥냐고 물었더니 추워서 잠이 안 온다면서 감기 걸리겠다고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수님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불을 합쳐서 같이 덮자고 했고 그렇게 형수님과 저는 한 이불을 덮고 추위를 피해보려고 했죠. 저는 한 이불을 덮은 김에 용기 내서 형수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좀 견뎌보자면서요. 형수님도 거절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겨왔죠.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으니 형수님은 추위가 좀 견딜만 해졌는지 더 이상 덜덜 떨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그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몽롱한 시간들이었어요. 내 품에 내가 좋아하는 형수님이 안겨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형수님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며 살냄새며 촉감까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덜덜 떨리게 추웠지만 달콤했던 형수님과의 그 밤은 어느덧 지나가고 날이 밝아왔죠. 그날 형수님하고 저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풋풋하고 애틋한 좋은 느낌으로 형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젊은 혈기를 못 이기고 신뢰를 범했다면 김 과장님에게나 형수님에게나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낚시터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형수님과 저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형수님도 저에게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나 애인 사이 같이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저는 마치 누나 같은 편한 사람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사람이 제 이상형인 김 과장님의 형수님이어서 더 좋은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날이 밝았고 김 과장님은 다음날 아침 9시가 다 돼서야 밤낚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나름 큰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아왔더라고요. 형수님은 둘만 남겨놓고 밤낚시를 밤을 홀딱 새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그럴 거면 낚시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결혼했냐면서 김 과장님 면박을 줬죠. 그러시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눈을 찡긋하시는데 제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형수님과 저희 둘만의 비밀을 간직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형수님의 잔소리가 한바탕 이어졌고요. 우리는 그렇게 김 과장님이 잡아온 월척으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아침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 과장님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낚시를 몇 번 더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김 과장님이 낚시를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즐겁게 수락하고 있습니다. 낚시 자체는 재미가 없지만 낚시터 숙소에서 형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너무 달콤하고 즐거우니까요. 물론 낚시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낚시터에 갈 때마다 추웠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오묘하게 좋아지곤 한답니다. 형수님도 밤낚시를 가는 밤이면 유독 예쁘게 꾸미고 나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단순한 제 착각인 걸까요? 아무튼 저는 이번 주말에도 김 과장님이 낚시하러 가자고 이야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슴 떨리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바라만 보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 인연을 그저 마음속에만 소중하게 계속 간직할 예정이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